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의미심장한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노년후회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시니어의 86%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놀랍죠? 더 놀라운 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었대요. 안 한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대체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은 후회하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 받은 부산 78세 김정자님의 이메일이 그 답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정자님은 78세가 되고 보니 후회하는 것도 있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세요. 오늘 정자님의 솔직한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정자님은 올해 78세이고요. 부산 연제구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자식은 아들 둘인데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정자님이 용기 내서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젊은 시니어 분들이 자기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서래요. 78세가 돼서 깨달은 것들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럼 지금부터 정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정자이고 올해 78세예요. 78년을 살았거든요. 뒤돌아보니까 후회되는 것도 있고 전혀 후회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해서 남편 내조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특별한 일 없었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30대, 40대 때는 애들 키우느라 바빴어요. 아들 둘을 키웠거든요. 밥 해주고 빨래하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매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일하고요. 저는 집안일 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거든요. 50대, 60대 때는 애들 결혼시켰어요. 큰아들 결혼시키고 작은아들 결혼시키고요. 손주도 봐줬습니다. 며느리들 일하니까 제가 손주 봤거든요. 바빴어요. 70대 초반까지도 비슷했어요. 손주 보고 집안일하고 그랬거든요. 제 시간은 없었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75세쯤 됐을 때 남편이 아팠어요. 큰 병은 아니었는데 입원했거든요. 병원에서 남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자는 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이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10년, 20년,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아쉬웠어요. 뭘 했나? 70년을 살면서 뭘 했나? 애들 키우고 손주 보고 집안일하고 그게 다였거든요. 제가 뭘 했나 싶었습니다. 76세 때 친구 영희가 돌아가셨어요. 제 또래였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영희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영희는 뭘 하고 싶었을까? 후회는 없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나는 뭘 후회할까? 78세가 되면 뭘 후회할까? 지금 뭘 해야 후회 안 할까? 생각했습니다. 77세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하기 시작했거든요. 참지 않았고요. 바꿨습니다. 78세가 된 지금 돌아보니까 명확해요. 후회되는 것도 있고 전혀 후회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후회되는 건 정말 후회돼요. 왜 그랬을까 싶고요. 진작 할 걸 싶습니다. 후회 안 되는 건 정말 잘했어요.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정말 잘했다 싶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78세가 되고 보니 후회되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게 뭔지도 아시게 될 거고요.
특히 60대, 70대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 실수 안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잘한 것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30대 때는 정말 바빴거든요. 큰아들이 6살, 작은아들이 3살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매일 그랬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녔고요. 저는 집에서 애들 키웠어요. 그게 제 일이었거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0대 때도 비슷했어요.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요. 더 바빴거든요. 학원 보내고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들 간식 챙기고요. 대학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제 시간은 없었어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고요. 취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애들 키우는 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50대 때 애들 대학 보냈어요. 큰아들 서울대학 보내고 작은아들 부산대학 보냈거든요. 등록금 내느라 남편이랑 둘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고요.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힘들었는데 애들 위해서 했습니다. 60대 초반에 애들 결혼시켰어요. 큰아들 먼저 결혼시키고 작은아들도 결혼시켰거든요. 결혼 비용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모아둔 돈 다 쓰고요. 빚도 좀 졌어요. 그래도 애들 결혼시켰으니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큰아들 아들 낳고 작은아들 딸 낳았거든요. 며느리들이 일하니까 제가 손주 봤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봤고요. 바빴어요. 70대 초반까지도 손주 봤거든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제가 봤습니다. 힘들었는데 손주 예뻐서 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75세 때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후회 없다고 생각했어요. 애들 잘 키웠고 손주도 잘 봤고 남편 내조도 잘했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75세 때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큰 병은 아니었는데 일주일 입원했거든요. 병원에서 남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거든요. 봄이었고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예뻤어요. 근데 갑자기 슬펐거든요. 왜 슬픈지 몰랐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이가 드니까 감정이 약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76세 때 친구 영희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건강했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어요. 영희 사진을 봤거든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또래였어요. 저랑 같이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그랬거든요. 영희도 저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갔어요. 뭘 하고 싶었을까? 하고 싶은 거 다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영희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영희는 후회 없었을까? 하고 싶은 거 다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뭘 했나? 78년을 살면서 뭘 했나? 애들 키우고 손주 보고 남편 내조하고 그게 다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뭘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 몰랐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그냥 해야 하는 거 하면서 살았거든요. 슬펐습니다. 77세 때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글쎄, 특별히 없는데. 나도 그랬거든요. 특별히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게, 그게 더 슬펐습니다. 78세가 된 지금 돌아보니까 영악해요. 후회되는 것도 있고, 후회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안 한 것들이 후회돼요. 왜 안 했을까? 진작 할 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것 중에 후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정말 잘했거든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78세가 되고 보니 후회하는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 돈을 안 쓴 거예요. 이게 정말 후회되는데요. 하버드대 노년경제학연구소에서도 자기 투자를 안 한 시니어의 후회가 가장 크다고 했어요. 저는 평생 나를 위해 돈을 안 썼거든요. 정말 후회됩니다. 30대, 40대 때는 애들 위해 돈 썼어요. 애들 옷 사주고 학원비 내고 책 사주고 애들한테만 썼거든요. 저는 옷도 안 샀습니다. 입던 거 계속 입었고요. 화장품도 안 샀어요. 아까워서요.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제가 화장품 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50대 때는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더 안 썼어요. 한 학기에 400만 원씩 들었거든요. 둘이니까 8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1,600만 원이었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제 옷은 시장에서 싼 거 샀고요. 10,000원, 20,000원짜리 샀어요. 미용실도 안 갔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잘라줬거든요. 아껴야 했어요. 60대 때도 비슷했어요. 애들 결혼 비용 모아야 했거든요. 한 명당 5천만 원씩 줬습니다. 둘이니까 1억이었어요. 모으느라 정말 아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샀어요.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안 사고 여행도 안 갔습니다. 그냥 모았어요. 70대 때는 손주 용돈 줘야 했어요. 명절 때마다 10만 원씩 줬거든요. 생일 때도 10만 원씩 줬고요. 돈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안 썼어요. 나를 위해서는요. 78세가 된 지금 후회돼요. 왜 나한테 안 썼을까? 옷 한 벌 사면 어때? 화장품 하나 사면 어때? 여행 한 번 가면 어때? 지금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샀습니다. 아까워서요. 그게 후회돼요. 지난달에 백화점 갔어요. 옷을 보다가 예쁜 블라우스를 봤거든요. 가격을 봤습니다. 15만 원이었어요. 비쌌는데요.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15만 원이 아까웠거든요. 50년을 아끼며 살아서 몸에 밴 거예요. 결국 안 샀습니다. 집에 와서 후회했어요. 78세인데 15만 원 아껴서 뭐해? 살 수 있을 때 사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 순자는 달라요. 순자는 자기한테 돈 썼거든요. 옷도 예쁜 거 사고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순자가 부러우면서도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근데 지금 보니까 순자가 맞았어요. 순자는 후회가 없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요. 저는 후회돼요. 왜 안 했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자기한테 돈 쓰세요. 아끼지 마시고요.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여행도 가세요. 자식한테만 쓰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저처럼요. 저는 평생 아꼈거든요. 자식한테만 썼어요. 78세가 된 지금 정말 후회됩니다. 왜 나한테 안 썼을까? 진작 살걸. 입을 수 있을 때 입고 갈 수 있을 때 가야 하는데 안 했어요. 이제 78세인데 뭐 사도 별로예요. 입을 대도 별로 없고요. 갈 데도 별로 없습니다. 50대, 60대 때 샀어야 했는데 안 샀거든요. 정말 후회돼요.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하버드대 노년경제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자기 투자를 하지 않은 시니어의 93%가 이를 가장 후회하고 특히 50에 60대 때 자기 투자를 안 한 것을 가장 아쉬워한다고 해요. 자기한테 쓰세요. 78세가 되고 보니 후회하는 두 번째는요. 새로운 걸 도전 안 한 거예요. 이게 정말 후회되는데요. MIT 노년발달연구소에서도 도전하지 않은 것이 시니어의 가장 큰 후회라고 했어요. 저는 평생 새로운 걸 안 했거든요. 정말 후회됩니다. 30대, 40대 때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노래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래를 배우면 잘할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배웠습니다. 시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애들 키우느라 바빴고요.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림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안 배웠어요. 돈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하지 뭐. 미뤘습니다. 50대 때 친구가 말했어요. 춘자가 말했거든요. 정자야, 우리 등산 동호회 가입하자. 운동도 되고 친구들도 생기고 좋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바빠서요. 애들 대학 보내느라 아르바이트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지 뭐. 미뤘어요. 60대 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댄스 교실 한다고 했거든요. 배우고 싶었습니다. 춤추는 거 재밌어 보였어요. 근데 안 갔어요. 나이 먹어서 춤을 춰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갔습니다. 70대 때 여행 갈 기회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제주도 간다고 했거든요.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바다 보고 싶었고요. 근데 안 갔습니다. 손주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들이 일하는데 제가 가면 안 되니까요. 다음에 가지 뭐. 미뤘습니다. 78세가 된 지금 후회돼요. 왜 안 했을까? 30대 때 노래 배울 걸. 40대 때 그림 배울 걸. 50대 때 등산 동호회 갈 걸. 60대 때 댄스 배울 걸. 70대 때 여행 갈 걸. 다 후회돼요.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은 안 왔거든요. 이제 78세인데요. 노래 배우기도 늦었고요. 그림 배우기도 늦었고요. 등산도 못 가고요. 댄스도 못 배우고요. 여행도 힘들어서 못 갑니다. 다 늦었어요. 할 수 있을 때 했어야 하는데 안 했거든요. 정말 후회됩니다. 친구 순자는 달라요. 순자는 다 했거든요. 50대 때 등산 동호회 가입했고요. 60대 때 댄스도 배웠고요. 70대 때 여행도 다녔습니다. 지금 순자는 후회가 없어요.
다 해봤으니까요. 저는 후회돼요. 왜 안 했을까? 순자가 하자고 할 때 할 걸. 지금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지난주에 복지관 갔어요. 노래 교실을 봤거든요. 할머니들이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 제 나이 또래였어요.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30대 때 시작했으면 지금쯤 얼마나 잘했을까. 후회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도전하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하세요. 나중에 하지 말고요. 나중은 안 와요. 지금 하세요.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요. 가고 싶으면 가고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저처럼요. 저는 평생 미뤘거든요.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78세가 된 지금 정말 후회됩니다. 왜 안 했을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이제 너무 늦었거든요. 몸도 안 따라주고요. 기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MIT 노년발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시니어의 88%가 이를 가장 후회하고 특히 젊었을 때 도전하지 않은 것을 가장 아쉬워한다고 해요. 지금 도전하세요. 78세가 되고 보니 후회하는 세 번째는요. 친구들을 소홀히 한 거예요. 이게 정말 후회되는데요. 스탠포드대 노년관계연구소에서도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 시니어의 큰 후회라고 했어요. 저는 평생 친구들을 제대로 안 만났거든요. 정말 후회됩니다. 30대, 40대 때는 친구들이랑 자주 못 만났어요. 애들 키우느라 바빴거든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자야, 우리 밥 먹자. 근데 못 갔어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하고 집안일 해야 하고 바빴거든요. 미안해, 나 바빠. 다음에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다음은 안 왔어요. 계속 바빴거든요. 친구들을 못 만났습니다. 50대 때도 비슷했어요.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주 6일 일했습니다.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일요일만 쉬었는데 그날은 밀린 집안일 했거든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바빴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도 못 했어요. 60대 때 친구 몇 명이 멀어졌어요. 자주 못 만나니까 멀어지더라고요. 영희랑 순자는 자주 만났는데 저는 못 만났거든요. 손주 봐야 해서요. 둘이 친해졌고요. 저는 멀어졌습니다. 서운했는데요.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안 만났으니까요. 70대 때 친구가 또 줄었어요. 정희가 이사 갔거든요. 서울로 갔습니다. 작별 인사하러 왔는데요. 제가 손주 보고 있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정희야, 미안해. 다음에 전화할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전화 안 했어요. 바빠서요. 정희랑 연락이 끊겼습니다. 76세 때 영희가 돌아가셨어요. 제일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1년은 거의 못 만났습니다. 한두 번 만났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영희가 아프다는 소식 들었는데 병문안도 못 갔어요. 바빠서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희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왜 자주 안 만났을까? 왜 병문안 안 갔을까? 정말 후회됐거든요. 78세가 된 지금 친구가 별로 없어요.
순자 정도만 남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멀어지거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소홀히 했으니까요. 자주 안 만났고 연락도 잘 안 했거든요. 후회돼요. 왜 자주 만나지 않았을까? 바빴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내려면 낼 수 있었어요. 안 낸 거였거든요. 친구들보다 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 보는 게 친구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애들은 크면 자기 인생 살아요. 저한테 관심 없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합니다. 손주도 마찬가지예요. 크니까 저를 안 찾아요. 명절 때나 보고요. 근데 친구는 달라요. 친구는 끝까지 같이 있어줘요. 같이 늙고 같이 아프고 같이 웃고 그러거든요. 친구가 소중한데 소홀히 했습니다. 정말 후회돼요. 친구 순자가 말했어요. 정자야, 우리 요즘 자주 만나자.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날 친구가 순자밖에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멀어졌거든요. 제가 소홀히 해서요. 서운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자주 만나세요. 바빠도 시간 내세요. 애들보다 친구가 중요해요. 애들은 크면 떠나가요. 친구는 남거든요. 연락 자주 하세요. 만나자고 하면 가세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저처럼요. 저는 평생 친구들을 소홀히 했거든요. 바빠서 못 만났어요. 78세가 된 지금 정말 후회됩니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외롭고요.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스탠포드대 노년관계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한 시니어의 84%가 이를 후회하고 노년의 외로움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해요.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78세가 되고 보니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건 정말 잘한 거거든요. 첫째는요. 자식을 잘 키운 거예요. 이건 절대 후회 안 돼요. 예일대 노년만족연구소에서도 자녀 양육을 후회하는 시니어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자식들 정말 잘 키웠거든요. 전혀 후회 안 됩니다. 30대, 40대 때 애들한테 다 쏟아부었어요. 제 시간 없이 애들 키웠거든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힘들었는데요. 후회 안 돼요. 50대 때 애들 대학 보냈거든요. 등록금 내느라 아르바이트하고 고생했습니다. 힘들었는데요. 후회 안 돼요. 덕분에 애들이 좋은 직장 다니거든요.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요. 작은 아들은 공무원이에요. 잘 됐습니다.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60대 때 애들 결혼시켰거든요. 결혼 비용 많이 들었습니다. 빚도 졌는데요. 후회 안 돼요. 애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거든요. 며느리들도 착하고요. 손주들도 예뻐요.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아요. 잘 컸거든요. 착하고 효자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했어요. 절대 후회 안 돼요. 둘째는요. 남편과 잘 산 거예요. 이것도 절대 후회 안 돼요. 컬럼비아대 노년관계연구소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시니어 만족도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정말 잘 살았거든요. 전혀 후회 안 됩니다.
30대부터 지금까지 50년을 같이 살았어요.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거든요. 남편이 착했고요. 저도 잘했습니다. 남편 내조 열심히 했어요. 밥 잘 차려주고 빨래 잘해주고 집안일 다 했거든요. 남편은 돈 열심히 벌었고요. 저는 집안일 열심히 했습니다. 둘이 잘 맞았어요. 50대 때 힘들었을 때도 남편이 힘이 됐거든요. 애들 대학 등록금 내느라 힘들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버텼습니다. 당신 힘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했어요. 둘이 힘을 합쳐서 이겨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해요. 남편이 옆에 있어서 외롭지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있고요. 저녁에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요. TV 볼 때도 같이 보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들 중에 혼자 사는 친구들 있어요. 남편 먼저 보낸 친구들이거든요. 외로워 보입니다. 저는 남편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잘 살아서 다행입니다. 남편한테 잘해준 것도 후회 안 돼요. 밥 잘 차려주고 옷 잘 빨아주고 내조 잘한 거 후회 안 됩니다. 지금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거든요. 당신 덕분에 잘 살았어요. 그 말 들으면 뿌듯해요.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78세가 된 지금 이 두 가지는 절대 후회 안 돼요. 자식 잘 키운 건 남편과 잘 산 것 정말 잘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고요. 같이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자식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식 키우는 거 후회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잘 키우세요. 나중에 보람 있어요. 배우자한테도 잘하세요. 내조 잘하고 같이 잘 사세요. 나중에 외롭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78세 돼도 보니까 확실히 알겠거든요. 자식과 배우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는 정말 잘했어요. 절대 후회 안 되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78년을 살면서 깨달은 후회하는 것과 후회하지 않는 것이에요. 후회하는 것 세 가지는요. 첫째, 나를 위해 돈을 안 쓴 거예요. 평생 아꼈는데 지금 후회됩니다. 둘째, 새로운 걸 도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했는데 나중은 안 왔어요. 셋째, 친구들을 소홀히 한 거예요. 바빠서 못 만났는데 지금 외롭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후회돼요. 왜 안 했을까? 진작 할 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후회하지 않는 것 두 가지는요. 첫째, 자식을 잘 키운 거예요. 고생했지만 보람 있었고 절대 후회 안 됩니다. 둘째, 남편과 잘 산 거예요. 50년을 잘 살았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잘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고요. 전혀 후회 안 돼요. 78년을 살면서 느낀 건요. 후회하는 건 다 안 한 것들이에요. 한 것은 후회 안 되거든요. 안 한 게 후회됩니다. 자기한테 돈 안 쓴 것, 새로운 거, 안 한 것, 친구 안 만난 것, 다 안 한 거예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했습니다. 그게 후회돼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미루지 말고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 하세요. 자기한테 돈 쓰고 싶으면 쓰세요. 아끼지 마세요. 쓸 수 있을 때 쓰세요.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하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바빠도 시간 내세요. 친구가 소중해요. 하세요. 안 하면 후회해요. 저처럼요. 동시에요. 중요한 것도 놓치지 마세요. 자식은 잘 키우세요. 힘들어도 정성껏 키우세요. 나중에 보람 있어요. 배우자한테 잘하세요. 내조 잘하고 같이 잘 사세요. 외롭지 않아요.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자기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세요. 둘 다 중요하거든요. 저는 가족만 챙겼어요. 자기는 안 챙겼거든요. 그래서 후회돼요. 균형을 맞추세요. 서울대 노년후회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후회 없이 사는 시니어의 공통점은 자기 실현과 가족 돌봄의 균형을 맞춘 것이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들이며, 특히 50에 60대의 선택이 70대 이후 후회를 결정한다고 해요. 78세가 된 지금 저는 후회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자기한테 돈 안 쓴 거 후회되고요. 도전 안 한 거 후회되고요. 친구 소홀히 한 거 후회됩니다. 진작 할 걸.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자식 잘 키운 건 감사하고요. 남편과 잘 산 건 감사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건 절대 후회 안 돼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요. 후회되는 것들은 꼭 하고 싶어요. 자기한테 돈 쓰고 도전하고 친구들 자주 만나고요. 동시에 자식도 잘 키우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싶습니다. 둘 다 하고 싶어요. 균형 맞추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동시에 중요한 것도 놓치지 마세요. 균형 맞추세요. 그럼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산에서 김정자 올림. 저는 김정자님의 이메일을 다 읽고 정말 공감했습니다. 78세가 되어 깨달은 후회와 감사가 너무 솔직하고 현실적이었으며 많은 분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후회 없이 균형 잡힌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70세 최은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최은숙님께서 사연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70세가 되면서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바쁘게 살던 삶을 단순하고 느리게 바꿨습니다. 물건도 줄이고 일정도 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70세인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최은숙님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삶이 진짜 행복이라고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최은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최은숙입니다. 올해 70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세가 되면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복잡한 삶을 단순한 삶으로 바꿨고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물건도 적고 일정도 적고 관계도 단순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삶의 행복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배우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원도 다녔고 과외도 받았습니다. 바빴습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일, 직장일, 육아를 동시에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40대, 50대, 60대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항상 바빴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뭔가를 계속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취감은 있었지만 만족감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살 생각을 못했습니다. 60대 때도 바빴습니다. 경로당에 나갔고 노인대학에 다녔습니다. 자원봉사도 했고 동호회 활동도 했습니다. 일주일 일정이 빽빽했습니다. 월요일은 경로당, 화요일은 노인대학, 수요일은 자원봉사, 목요일은 동호회, 금요일은 친구 모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자식들을 만났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최신형을 썼고 앱도 많이 깔았습니다. SNS도 했고 메신저도 여러 개를 썼습니다. 알림이 계속 왔고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집에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옷도 많았고 그릇도 많았습니다. 책도 많았고 잡동사니도 많았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항상 피곤했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혈압이 올라갔고 두통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네요. 좀 쉬세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정이 빽빽했고 약속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9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게 행복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기만 했고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69세 생일날이었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10년일까, 20년일까? 그 시간을 이렇게 바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살고 싶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70세가 되면 바꾸자. 단순한 삶을 살자. 남편 박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70세 되면 모든 걸 바꿀 거예요.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정도 줄이고 물건도 줄이고 관계도 정리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됐죠. 지지해줘서 고마웠습니다. 70세 생일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일정이었습니다. 빽빽했던 일정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경로당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갔고 노인대학은 그만뒀습니다. 자원봉사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동호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모임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만나던 걸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은수가 왜 안 나와? 어디 아파?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프지 않아. 그냥 좀 쉬고 싶어. 바쁘게 사는 게 힘들어. 사람들이 이해 못했습니다. 70세면 더 활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꾼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쓰다가 기본형으로 바꿨습니다. 앱도 다 지웠습니다. 통화, 문자, 카메라 기능만 남겼습니다. SNS도 다 탈퇴했고 메신저도 하나만 남겼습니다. 알림도 다 껐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루에 10분도 안 받습니다. 친구 이순자가 전화했습니다. 은수가, 너 왜 SNS 안 해? 요즘 다들 하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필요 없어. 복잡하고 시간 낭비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 순자가 이상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70세가 그래도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70세라서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꾼 건 물건이었습니다.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옷장에 옷이 50벌이 넘었는데 10벌만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계절별로 5벌씩만 남겼습니다. 그릇도 줄였습니다. 100개가 넘었는데 10개만 남겼습니다. 2명이 사는데 10개면 충분했습니다. 냄비도 2개만 남기고 버렸고 책도 대부분 버렸습니다. 잡동사니도 다 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리했더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집이 정말 넓어 보이네요. 좋은데요. 저도 만족했습니다. 물건이 적으니 관리할 게 적었고 청소하기도 쉬웠습니다. 네 번째로 바꾼 건 관계였습니다. 사람을 줄였습니다. 친구가 20명 넘었는데 정말 가까운 친구 5명만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거리를 뒀습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편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고 진짜 즐거웠습니다. 가족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매주 만나던 자식들을 한 달에 2번만 만났습니다. 손주 돌보는 것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돌보던 걸 1번으로 줄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힘드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해. 손주는 사랑하지만 엄마 인생도 살고 싶어. 5번째로 바꾼 건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알람을 없앴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떴지만 가끔 7시까지 잤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침은 단순하게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후라이면 충분했습니다. 복잡한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단순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나 김밥 몇 줄이면 됐습니다. 저녁은 조금 정성껏 만들었지만 역시 단순했습니다. 2-3가지 반찬이면 충분했습니다.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설거지할 그릇도 적었습니다. 편했습니다. TV도 덜 봤습니다. 하루 1시간만 봤고 나머지 시간은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6번째로 바꾼 건 소비였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세일한다고 사지 않았고 예쁘다고 사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한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옷도 안 샀고 신발도 안 샀습니다. 가진 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던 게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돈은 저축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요. 남편도 따라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충동 구매 안 할게요. 필요한 것만 살게요. 둘이서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유가 생겼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단순하게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빠듯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밥을 먹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산책을 나갔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점심 먹고는 낮잠을 잤습니다. 1시간 정도 자니 개운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저녁엔 남편과 산책을 나갔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에는 일찍 잤습니다. 9시면 잠자리에 들었고 10시면 잠들었습니다. 시간이 넉넉했고 여유로웠습니다. 급할 게 없었고 바쁠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충분히 자니까 피곤하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혈압도 내려갔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최은숙 씨, 3개월 전보다 건강해지셨네요. 뭐 하셨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일정도 줄이고 물건도 줄이고 스트레스도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나이 들면 단순하게 사는 게 건강에 제일 좋아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복잡한 게 없으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약속도 적고 할 일도 적으니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물건도 적으니 관리할 게 적었고 정리할 게 적었습니다. 알림도 없으니 확인할 게 없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여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제가 천천히 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복잡한 게 행복이 아니라 단순한 게 행복이었습니다.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적은 게 행복이었습니다. 70세에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관계였습니다. 관계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나는 사람들과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친한 친구 5명과는 한 달에 2~3번 만났는데 매번 즐거웠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위로받았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나면 더 좋았습니다. 손주를 일주일에 한 번만 돌봤지만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니
진짜 즐거웠습니다. 딸 수진이도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니 저도 좋아요. 엄마 인생 사세요. 5번째 변화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정말 깔끔해졌습니다. 물건이 적으니 정리할 게 적었고 청소하기도 쉬웠습니다. 30분이면 집 전체를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먼지도 적었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넓어 보였고 시원했습니다. 집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예전엔 집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쉼터가 됐습니다. 남편과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여보, 집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 집에만 있고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집이 천국 같았습니다. 단순하니까 아름다웠습니다. 6번째 변화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결했습니다. 선택도 쉬워졌습니다. 옷도 10벌뿐이니 고를 필요가 없었고 음식도 단순하니 메뉴 고민이 없었습니다. 약속도 적으니 일정 조율이 쉬웠습니다. 모든 게 단순했고 모든 게 쉬웠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고 맑았습니다. 명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70세에 이런 평화를 느낄 줄 몰랐습니다. 단순한 삶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70세에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단순한 삶을 산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주변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친구 이순자는 계속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은수가, 너 요즘 정말 이상해. 스마트폰도 구형 쓰고 옷도 몇 벌 안 되고 돈 아끼려고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돈 아끼려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사니까 편해. 복잡한 게 싫어졌어.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살겠어, 그렇게. 심심하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전혀 안 심심해. 오히려 여유롭고 평화로워. 할머니는 이해 못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윤미자 할머니는 조금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수가,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뭐 좋은 일 있어?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자야, 나 요즘 단순하게 살아. 일정도 줄이고 물건도 줄이고. 그랬더니 정말 편해.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정말. 나도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든데. 어떻게 하는 건데? 저는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먼저 일정을 절반으로 줄여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그리고 물건도 반으로 줄여. 정말 쓰는 것만 남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 나도 너처럼 여유롭게 살고 싶어. 며칠 후 윤미자 할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은수가, 나 일정 줄였어. 정말 편하다. 고마워. 조금의 할머니는 이미 단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은숙 씨, 저도 단순하게 살아요. 물건도 적고 일정도 적게. 그게 제일 편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복잡한 게 스트레스예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단순한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 둘이서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단순한 삶을 함께하는 친구였습니다. 딸 수진이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나중엔 이해했습니다. 엄마, 요즘 손주 돌보는 거 줄이시고 약속도 안 잡으시잖아요. 혹시 우울증이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전혀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해. 단순하게 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수진이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심하시지 않아요? 전혀 안 심심해. 여유가 있으니까 좋아.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엄마 방식대로 사세요. 저도 배울게요. 딸이 이해해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중에 수진이도 조금씩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박정호는 처음부터 지지했고 함께 실천했습니다. 둘이서 단순한 삶을 살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니까 정말 편하네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많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요? 예전엔 항상 바빴는데 이제는 여유로워요. 둘이서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고 저녁엔 함께 TV를 봤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 올랐고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단순한 데이트였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았고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둘이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70세 부부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봤지만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요즘 단순하게 살아. 복잡한 거 다 줄이고. 그랬더니 정말 좋아.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혹시 외로우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덜 만나시고.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과 더 깊이 이야기해. 질이 좋아졌어. 아들이 안심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자식들이 이해해주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 삶을 존중해줘서 감사했습니다. 단순한 삶을 산 지 1년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복잡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단순하고 느리게 삽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피곤했는데 지금은 활기찹니다. 예전에 저는 불행했는데 지금은 행복합니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삶을 선택한 덕분입니다.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70세에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겁니다. 단순하게, 천천히 평화롭게 살 겁니다. 친구 윤미자 할머니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조언대로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은수가, 너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어. 일정 줄이고 물건 줄이니까 정말 편해. 이제 너처럼 여유롭게 살아. 고마워. 저는 기뻤습니다.
제 경험이 친구에게 도움이 됐다니요. 둘이서 자주 만나서 단순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뭐 버렸어? 오늘은 무슨 약속을 취소했어? 하며 웃었습니다. 서로 격려했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단순한 삶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조금의 할머니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둘이서 단순한 삶에 대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관심 있는 할머니들을 모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3명이었는데 점점 늘어서 이제는 10명이 됐습니다. 모여서 각자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번 달에 뭘 줄였는지, 어떻게 단순하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조언했고 격려했습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줄이는 게 힘들다고 했고, 누군가는 일정을 줄이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함께 방법을 찾았고, 함께 극복했습니다. 정말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단순한 삶이 확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딸 수진이도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아보니까 정말 좋아요. 물건도 줄이고 일정도 줄였어요.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딸이 제 삶을 보고 배웠다니요. 수진이는 40대인데 벌써 단순하게 사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70세에 깨달았는데 딸은 더 일찍 깨달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딸이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줄 겁니다. 단순한 삶이 대물림되는 겁니다.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물려주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하게 살면서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복잡한 게 없으니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고 함께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며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오늘 할 일을 의논했습니다. 저녁엔 함께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밤에는 일찍 함께 잠들었습니다. 단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70세 부부가 신혼처럼 지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니까 정말 좋네요. 남은 인생 이렇게 삽시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단순하게 평화롭게 삽시다. 건강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병원도 덜 갔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두통도 없었습니다. 불면증도 완전히 사라졌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최은숙 씨, 70세인데 건강이 50대 같아요. 무슨 비결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요. 스트레스 없이 여유롭게 살아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모든 노인분들께 추천하고 싶네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삶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걸요. 복잡하게 살면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단순하게 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합니다. 돈도 많이 모였습니다. 1년 동안 소비를 반으로 줄였더니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났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 단순하게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행복을 위해 단순하게 살았고 돈은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그 돈으로 가끔 남편과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분위기 좋은 곳에서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경험에 돈을 썼습니다. 물건을 사는 데 쓰지 않고 추억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물건은 쌓이지만 추억은 마음에 남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면서 진짜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정말 평화롭습니다.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뜨고 창문을 엽니다. 햇살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주어진 게 감사합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남편과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천천히 걷고 벤치에 앉아 쉽니다.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을 준비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점심 먹고 낮잠을 잡니다. 1시간 자고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만나지만 충분합니다. 저녁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9시면 잠자리에 들고 10시면 잠듭니다. 단순하지만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삶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복잡한 삶에 지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단순한 삶의 과학적 효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내과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생활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40% 낮다고 합니다. 복잡한 환경은 뇌에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단순한 환경은 뇌를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또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구에서는 물건이 적은 집에 사는 노인의 우울증이 30% 낮다고 합니다. 시각적 복잡함이 줄어들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일정을 줄이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함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복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삶을 시작하는 단계별 방법입니다. 한국노년학회에서 제시한 방법인데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태 파악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적어보세요. 일정이 몇 개인지,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관계가 몇 명인지요. 두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일정을 반으로 줄이겠다, 물건을 70% 버리겠다 등으로요. 세 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 목표에 따라 하나씩 줄여가세요.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한 달에 하나씩 줄이세요. 네 번째 단계는 유지입니다. 단순해진 삶을 계속 유지하세요. 다시 복잡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점검입니다. 한 달마다 체크하세요. 다시 복잡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저도 이 단계를 따랐고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을 줄이는 구체적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은 필요한 물건의 3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제가 사용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오지열벌 법칙입니다. 계절별로 5벌씩 총 10벌만 남기세요.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릇 10개 법칙입니다. 2명이 사는데 10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1년 법칙입니다. 1년 동안 안 쓴 건 앞으로도 안 씁니다. 버리세요. 네 번째 기준은 중복 제거입니다.
같은 용도 물건이 여러 개면 하나만 남기세요. 다섯 번째 기준은 디지털화입니다. 책이나 서류는 사진 찍어서 버리세요. 이 기준으로 정리하면 물건이 70%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일정을 줄이는 실천 방법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적정 활동은 주 3회라고 합니다. 매일 뭔가를 하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모든 활동을 적고 중요도를 매기세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버리세요. 두 번째 방법은 거절하기입니다.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도 거절하세요. 이미 일정이 충분하다고 말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쉬는 날 만들기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아무 약속 없이 쉬세요. 네 번째 방법은 멀티태스킹 금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만 하세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단순화 방법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노인은 하루 평균 3시간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디지털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앱을 10개 이하로 줄이세요. 통화, 문자, 카메라, 지도, 날씨 등 필수만 남기세요. 둘째, 알림을 다 끄세요. 알림이 오면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셋째, SNS를 탈퇴하세요. SNS는 시간 낭비이고 비교를 만듭니다. 넷째, 메신저를 하나만 쓰세요. 여러 개 쓰면 복잡합니다. 다섯째, 스마트폰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이렇게 하면 디지털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게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5명을 선택하세요. 나머지는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둘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피하세요. 부정적이거나 불평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셋째, 가족 관계도 조절하세요. 매주 만나던 걸 한 달에 2번으로 줄이세요. 넷째, 의무적인 모임을 줄이세요. 정말 가고 싶은 모임만 가세요. 다섯째, 깊은 대화를 하세요. 자주 만나지 말고 만나면 진솔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단순하고 깊어집니다. 일곱 번째는 소비를 줄이는 지혜입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물건을 사는 행복은 일주일이면 사라지지만 경험의 행복은 평생 간다고 합니다. 물건 대신 경험에 투자하세요. 첫째, 3일 규칙을 지키세요. 사고 싶은 게 생기면 3일 기다리세요. 3일 후에도 필요하면 사세요. 대부분 필요 없어집니다. 둘째, 집에 있는 걸 먼저 확인하세요. 새 것을 사기 전에 집에 비슷한 게 있는지 보세요. 셋째, 질문하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게 없으면 불편할까? 답이 모두 예스면 사세요. 넷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 살 돈으로 여행 가고 맛있는 것 먹으세요. 다섯째, 공유하세요. 살 필요 없이 빌려 쓰거나 같이 쓰세요. 이렇게 하면 소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0세입니다.
평생 복잡하게 살았는데 70세에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일정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디지털도 단순하게 만들고 소비도 줄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시간도 많아졌고 돈도 아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60세도 70세도 80세도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라도 줄여보세요. 내일은 또 하나를 줄이세요.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단순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복잡한 삶에 지치셨나요?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나요?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어떤 게 제일 복잡한가요? 무엇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함께 이야기해요. 서로 응원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단순한 삶의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은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복잡한 게 행복이 아니라 단순한 게 행복입니다.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적은 게 행복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물건을 늘리지 않고 줄이며 살 겁니다. 일정을 빽빽하게 만들지 않고 여유 있게 살 겁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고 좋은 사람을 깊이 만날 겁니다. 디지털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살 겁니다. 소비하지 않고 경험할 겁니다. 단순하게, 천천히 평화롭게 살 겁니다. 그게 70세 이후 진짜 행복입니다. 복잡하게 살면 피곤하고 불행합니다. 단순하게 살면 여유롭고 행복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계속 복잡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바꾸겠습니까? 저는 단순함을 선택했고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삶입니다. 물건은 적지만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일정은 적지만 시간은 풍요롭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적지만 관계는 풍요롭습니다. 진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지는 겁니다. 진짜 풍요는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사는 겁니다. 진짜 풍요는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깊이 만나는 겁니다. 70세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함이 진짜 풍요라는 걸요. 여러분 모두 단순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잡함을 버리고 단순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많음을 버리고 적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사시길 바랍니다.